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우선 5월달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그게 왜 정답인지, 내가 선택한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파악하는, 즉 논란 문제를 이 적중 총평에서 확실하게 잡을 겁니다. 사실 제가 매월 적중 총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댓글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죠. 많은 총평을 보지만 그러나 정재현 어학연구소의 총평, 즉 제가 하는 총평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 진짜 더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총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격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진짜 제대로 된 총평 할게요. 그래요. 자, 그래서 논란 문제 잡고 트렌드를 알아야죠.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최근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몇 개월 정도, 한 2, 3개월 정도 시험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트렌드를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까지 다 잡는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중 페이지 신나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들이죠. 그죠? 여단아, 속성만 교재, 그리고 기본서, 적중 특강, 그 다음에 실전 천재, 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실 텐데요.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서 똑같은 문제들, 여러분 정답 똑같고 유형 똑같고, 사실 정답까지 똑같은 거 진짜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그죠? 이것들 한번, 이거 딱 스탑해서 진짜 그런가 한번 살펴봐도 좋겠어요. 시간이 된다면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거 있잖아. is kept secure, 이런 거, 뭐 those with, 이런 거, those 많이 틀렸잖아요. 그치? 근데 기본서 142페이지에 아예 예문 자체가 똑같은 의미의 those가 쓰이고 those 이하의 with가 딱 나와 있어서 의미가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됐다. 빈칸 자리 뒤에 구성까지 같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is kept 빈칸 같은 경우도 be kept라고 그대로 우리가 강의 노트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빈칸 나와서 뭐가 정답이야? secure이 정답이에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본서 강의 노트에서. 그죠? 다 다뤘던 그 문제 유형 패턴 정답까지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적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좋아. 그래서 쭉 진짜 기분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 것의 어떤 결과니까요. 그죠? 좋은 교재는 적중이 말을 해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기분 좋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분석 들어가 보겠어요. 우선 파트 5 봅니다. 문법하고 어휘가 문항수가 뭐 그렇게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 잘 봐요. 문법 같은 경우에 품사 문제가 구토익뿐만 아니고 신토익에서도 여전히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5문제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라 그랬어? 접속사, 전치사 유형은 2018년도 1월부터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3문제, 2문제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3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부터 사실 우리가 다 했던 유형들이에요, 문법들은. 근데 이번 달 어휘가 좀 특이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어가 어렵다는 아닌데 지금까지 토익에 단 한 번도 정답으로 출제된 적 없는 단어가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앞으로 또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출제가 되면 걔는 한 번 일회성, 한 번 나오고 앞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근데 얘가 처음 나왔다 이면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뭔지 제가 잡아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고 제가 헷갈렸던 문제, 아마 게시판에서 이게 답이면 저게 답입니까? 막 얘기하는 그 문제 딱 2문제를 먼저 얘기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답 emerging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수많은 학생들이 동사 원형을 정답으로 했어. emerge. 왜? 그래, 네 맘 안다. 왜? 어떤 마음을 아는 거야? help, 돕다 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뭐가?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가 올 수 있다라고 해서 동사 원형을 정답으로 한 거잖아.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어. 그거 생각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뭐를 내가 보라 그러지? 빈칸 앞만 보면 안 되는 거고 빈칸 뒤도 봐야 돼요. 근데 emerge는 어떤 동사인데? 자동사예요. 제가 기본서에서도 얘기했었던 단어고 심지어 기본서 문제 풀이하면서
똑같이 지금 정답 emerging이죠. 명사 수식할 때 자동사기 때문에 ing밖에 정답 안 된다. emerging 지금 보이지? 그렇지. 했던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동사라는 건 목적으로 못 가지잖아. 만약 여기 emerge가 들어간다면 뒤에 나와 있는 companies가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회사를 emerge 하는 것을 돕다인데 안 된다는 거죠. 왜? 자동사니까. 그래서 help emerge까지 갔다가 뒤에 companies 보는 순간 잘못됐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돕다, 뭘 도와? 회사들을 돕다, 회사들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자동사니까 in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떠오르는 회사들, 부상하는 회사들을 돕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떠오르는 기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동사 emerge 기억해줘요. 그래서 형용사는 emerging ing밖에 안 되더라. 좋아요. 그래서 제발 문제 풀 때 빈칸 앞만 보거나 빈칸 뒤만 보게 됐을 때 뭔가 내한테 딱 들어오는 그것만 딱 보고 답을 찍을 때 그때 뭐죠? 실수의 탄생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제가 진짜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예능 몰랄. 하지만 토익 잘 알. 진짜 토익 잘 알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줘야 돼. 그대가 실수 패턴만 줄여도 점수가 싹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이 문제도 정말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답을 뭘로 했어? 댐으로 했어. 너무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이해가 가는 걸 내가 처음 이해가 간다고 우리 내가 니를 이해한다 강의하면서 이거 정답으로 했을 텐데 오답이야 라고 말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똑같은 상황이 강의를 들으면서 분명히 반복됐을 텐데 many of them, one of them, some of them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래서 내가 뭐라 돼.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빈칸 자리 앞뒤 연결해서 그냥 싹 자연스럽게 들여오는 걸 정답으로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얘는 그럼 왜 틀렸을까? many of them까지 한 건 좋다. 근데 여전히 뭘 안 본 거야? 뒤를 안 본 거예요. 뒤에 with 보이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 했었는데 인칭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뭔지 알잖아. he, she, him 이런 거, them 이런 거. 인칭 대명사는 전치사나 ing나 pp나 이런 수식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수식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for 다음에 빈칸 나오고 그 다음에 with 이렇게 나왔을 때 보기에 A, them, B, those 해가지고 자 for them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이러면서 분명히 문제 같이 풀었어. 정답 뭐였어? those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틀렸다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선 those가 뜻이 뭐가 돼요? 사람들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many of those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해석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말이 된다는 거. 그죠? 거기다가 those는 뭐라고? 사람들 이런 뜻일 때 뒤에서 수식을 잘 받더라. 전치사나 ing나 pp 같은 형용사가 와서 수식을 잘해서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당한 사람들, 어떤 전치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with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보자. 2007년에도 2009년에도 출제가 됐었다. 뭐가? those가 정답이고 뒤에 with 나왔어요. 이거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야? identification. 그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다. 이런 거다. 이해됐지? 포인트 기억해줘요. 왜 댐이 오답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기억나요? 추가해서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some of 다음 빈칸 이렇게 나왔을 때 보기에 위치가 있고 보기에 댐이 있으면 학생들이 다 하나같이 답을 뭘로 한다? 댐을 정답으로 한다. 똑같이 some of them 익숙하니까. 그치? 근데 some of them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닌데 some of which도 가능하다 그랬고 둘의 차이가 뭔지도 제가 설명했었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것들, 불가능한 것들, 뭐 어떨 때 가능한지, 뭐가 헷갈리는 건지를 다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함께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안 틀렸기를 바라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본서 부분에 those 설명하면서 with 있는 거 딱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오답 보기까지 함께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나올 때 them이 버젓이 딱 나오고 남들 다 틀릴 때 그대는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토익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 달 출제한 걸 바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도 출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번 달의 특성이요. 단어가 새로 등장한 문제. 단어가 처음 정답이었어. 그래서 낯설어서 문제를 못 풀었다. 이 경우가 많을 거예요. 뜻만 알았어도 저는 뜻만 알았어도 맞췄을 텐데 라는 단어들을 제가 5개를 짚어드릴 거네요. 파트 5, 6를. 우선 혹시 뜻을 몰랐다면 단어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다음 달 시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의미 있겠지만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는 게 좀 더 의미 있고 현명하니까. 맞지? 그래요. 좋아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allowance가 처음으로 정답으로 출제가 됐는데 우선 뜻이 뭐냐면 allow가 허락하다잖아요. 그죠? 근데 allowance가 명사형인데 수당이란 뜻이 있어. 수당. 수당이 뭔지 알잖아. allow가 허락하다니까 한마디로 회사 같은 곳에서 요만큼 써도 됩니다. 경비로 수당으로 주는 돈을 allowance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장 경비가 들 텐데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경비 든 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allowance가 지급됩니다. 뭐라고? 수당이, 돈이 지급됩니다. 돈이란 뜻을 알았다면 맞췄을 거다. 따라 allowance, 한번 더 allowance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수당이라는 금액이란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보시면은 이 단어가 정답으로 나온 건 처음인데 오답으로는 그래도 꽤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평소에 토익에서 반복적으로 오답으로 나오는 애들은 알아줘야 된다. 왜? 어느 날 갑자기 정답으로 빡 나온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많이 맞췄어요. 펜딩도 출제될 거다. 빡 출제돼. 그래서 사실 그걸 정리하는 건 그대 갈 일이 아니죠. 그거는 토익을 연구하는 제가, 저희 연구소 분들의 역할입니다. 제가 그렇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면 요거 아직까지 정답으로 안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오답으로 나왔던 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외우실 필요가 있겠더라. 알겠지? 그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이 표현도 생소한 처음 나온 표현이었어요. 하이트가 뭐예요? 높이죠. 그래서 얼마의 높이라고 말할 때 a height of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네. 그렇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겠어요. intently라는 단어도 얘도 처음 출제가 됐어요. 됐는데 무슨 뜻일까? 주의 깊게. 그래서 주의 깊게 듣다. listen carefully 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토익에서 listen하고 intently가 여러 번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잘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지. 주의 깊게 듣다. listen intently. 지금 그렇게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거 알아요. 좋아. 자, 마찬가지로 얘도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니라는 거지. 오답으로는 나오다가 정답으로 처음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요. 얘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6도 이 단어가 상당히 생소했을 텐데 실제 토익엔 time slot 뭐라고요? time slot 따라서 time slot 또 time slot 따라하라고 말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출제가 많이 된다나요? time slot이요. 특히 파트 7에 많이 나와요. 시간이 time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slot은 뭐냐면 자리예요. 구멍이나 자리. 왜? 동전 우리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공중전화기 이렇게 동전 띡 넣어가지고 전화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조그마한 구멍을 slot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뭔가 들어갈 자리를 slot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time slot은 뭐가 되겠죠? 왜 파트 7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맨날 연설하고 막 사람 연사들이 많이 오는데 연사들이 쭉 스케줄 정해가지고 스케줄대로 연설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time slot, 시간대, 정해진 장소, 그 대를 slot이라고 얘기한다. 됐지? 좋아.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동의어 문제라도 슬롯이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되게 토익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단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트 7의 슬롯이 동의어 문제로 나왔을 때 무슨 뜻이었게? 정답이 opening 뭐죠? 빈자리 뭔가 자리 그랬잖아. 비어있는 자리 빈자리였어요. 그걸 딱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좋아. 자, 그다음에 이 단어도 사실 이거를 맞힌 사람들은 그렇게 맞히기도 했어요. 파트 6의 문제는 한 문장만 읽고 답이 보이는 경우보다는 어떤 문제야? 그렇지. 문맥을 파악해서 푸는 문제가 많은데 문맥을 딱 보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니까 지원자들이 뭐 해야 돼? 신경
신중해야 된다. 뭔가 조심해야 된다. 라는 뜻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보기가 완전 생뚱맞았거든. 완전 말이 안 됐거든. 다 쉬운 단어였어. 나머지 보기는. 그래서 이것도 안 돼. 확실히 안 되니까 남은 거 처음 보지만 얘 정답 잘했어. discreet. 뭐라고요? 신중한. discreet. 신중한. 이란 뜻이에요. discreet. 기억해 주고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총 5개 토익에 처음 정답으로 나온 아이들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엄청 질문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사실 공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헷갈리지도 않을 수 있는 문제,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혹시 그대가 헷갈렸다면 이 시간 잘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라는 단어 자체는 뭐랑 같을까? In fact 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사실상 토익이 in fact 되게 좋아하지. 이제 얘는 사실은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같은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in fact는 언제 쓰는 거야? 다시 말해서 as a matter of fact 언제 쓰는 거죠? 앞에 했던 말을 부연 설명, 추가적으로 말하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딱 이런 경우잖아. 지금 문제 해결될 거다. 사실은요 발행 및 배포를 재개할 거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될 거라는 거죠. 앞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아니면 반대적 상황을 나타낼 때 in fact를 쓴다. 둘 다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논리를 잘 기억해 줘. 이상하게 이 문제 틀린 사람 많더라. 근데 이 논리가 처음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논리, 토익이 출제하는 논리라는 것에 익숙해지면요, 문제를 풀면서 아하, 토익이 야가 뭘 원하는지 알겠다, 이런 게 좀 보여요. 그 보이면서 고수가 되는 건데요. 자, 알고리즘이지. 잘 봐봐. 핵심이 뭐였냐면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이건 들어왔을 거예요. 특정 뭔가 지원자가 뽑히려면 A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시스템의 정토에, 즉 A라는 어떤 뭔가 A라는 것을 잘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말을 찾기 위해선 뒷문장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뒷문장 해석을 제대로 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뒷문장의 토익이 단서를, 핵심 단서를 팍팍 던져줘요. 어떻게 던져줘요? 마치 리스닝 파트 3, 파트 4처럼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번 정도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런 단어가 살아있어요. other은 뭐야? 다른. 앞에서 말한 거하고 다른이잖아. 그러니까 A라는 것을 갖춰야 되는데, A라는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도 역시 고려될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야? A 해야 됩니다 해놓고 B도 다른 것도 고려될 겁니다. 다른 걸 다룰 수 있는 지원자들도 역시 고려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반대말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나를 정해주고 그 하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서 다른 것도, 그래서 이게 2010년도죠. 2010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그때는 also가 아니고 as well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똑같잖아. 역시 뭐뭐도 역시가 되면 반대의 의미가 되면서 관계가 되면서 however 그러나가 정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비슷한 문제가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될 때 맞힐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유형 트렌드 잡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총평이니까 토익이 이런 문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제대로 된 총평 아니겠어요? 전 진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죠? 자, 그럼 보겠어요, 여러분. be going to 동사 원형 뜻은 앞으로 뭐뭐 할 거다라는 미래 표현인데 be going to가 토익 시험에 정답으로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개할까요? be going to는 앞으로 뭔가를 할 것이다라는 미래 표현이다. 그래서 미래 시제가 미래 시점이 정답이 될 때 보기에 will이 있으면 쉽잖아. 별표가 아니고 동그라미 어디 답이 되는 거죠. 근데 will이 없을 때 be going to 역시 당연히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will, be going to 이런 확실하게 미래를 표현한 말이 없을 때 사실은 would 더하기 동사 원형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 할 거다라기보다는 뭐뭐일 텐데 약간 약하게 말하는 거.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포인트만 말한다. 뭐라고?
would 동사 원형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뭐뭐일 텐데 라는 의미다. 자, 그래서 만약 보기에 will이나 is going to가 없다면 would를 정답으로 선택해도 좋다. 미래 시제가 정답일 때. 그죠? 그러나 있으니까 답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제가 연도와 뭐를 보여드려 여러분이 그래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확실한 연도하고 달을 제시하니까 내가 뭐라 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더 제 말을 신뢰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우드 더하기 동사 원형이 미래 의미를 가지고 정답으로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7입니다. 파트 7은 항상 어려워합니다. 파트 7에 제가 만약에 내가 좀 쉬웠다고 해서 여기 저거 봐봐 난리 니는 쉽지 지는 쉽지 난리 납니다 지금. 근데 솔직히 파트 7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더 쉬웠어요. 특히 싱글이 많이 꼬지 않았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무 쉬웠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특히 트리플 부분이 뒷부분이 단서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꽤 있었지. 이제 그래서 중정도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7 잘 봤어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좀 잘 봤어야 되는데 잊지 말아요. 저 되게 강조하고 있죠. 요즘에 토익을 잘 보려면 파트 5, 파트 6는 빨리 풀어야 되고 빨리 풀기 위해서는 누가 뭐 안 빨리 풀고 싶어서 안 빨리 푸나? 그렇지? 파트 5, 6에 나오는 유형이 너무 뻔해서 그걸 되게 뻔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반복해줘야 된다. 라고 유형 정리를 먼저 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대요. 이제 말이 틀렸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내가 아는 것이 설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파트 7 강의하면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했고 보통 어디에? 후반부에 단서가 주어진다. 후반부에 단서가 주어졌거든. 근데 단서 자체를 읽었는데 이걸 패러프레이징 하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티켓을 프로듀스 해주세요. 였거든요. 프로듀스가 무슨 뜻이고? 생산하다니까 티켓을 만들라는 뜻인가? 근데 중요한 건 생산하다. 이 뜻도 있지만 프로듀스가 보여주다, show의 의미가 있어요. 티켓을 보여주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되게 전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니 티켓이 무슨 문서가 티켓 요만한 티켓이 이게 무슨 문서고 하는데 뭔가 글씨가 적혀져 있어서 정보가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은 document, 문서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티켓도 document가 될 수 있어요. produce도 뭐라고 show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를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지? 넘어갑니다. 자, 이거 난 문제였어. 난 문제인데 제가 게시판에서 막 읽었다. 그거 난 문제가 아니고 맞는 거 아니었어요? 감로를 막 낫이었다 낫이 아니었다 막 이러는데 낫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낫에 동그라미를 해줘요. 여러분. 눈으로 동그라미 하는 거랑 손으로 동그라미 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릇처럼 낫은 동그라미 해 무조건 손으로 펜으로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었고 사실 답은 되게 명확했어요. 근데 혹시 패러프레이징을 몰랐을까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기 있다라는 것은 베스트셀링이란 말이 있었고 베스트셀링 작가를 인기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A series of 여러 권의 책을 냈다는데 여러분 이게 인스톨먼트라는 단어 얘기했었지. 무슨 뜻이었어? 인스톨먼트. 우리 같이 청중 특강에서도 많이 풀었어. 뭐였어? 인스톨먼트가. 그렇지. 할부금이란 말도 되지만 연재물의 한 권을 인스톨먼트. 뭐라고요? 연재물의 한 권도 인스톨먼트. 분명히 또 시험에 나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인스톨먼트라는 건 벌써 시리즈를 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 브라질에서 태어났다는데 핵심 단어는 native였어요. 우리가 어디 출신인이라고 얘기할 때 nativ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native. 알고 있지 기자?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라는 건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였죠. 아닌 것은이었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었어. 한번 살짝 꼭 봐주시고요. 196번 보겠습니다. 저는 봐요. 196번에서 200번까지가 트리플 지문 마지막이잖아. 맞지? 그럼 같이 공부했으니까 얘기해보자. 내가 트리플에서 첫 번째 문제의 단서는 맨날 그 분석한다 그랬잖아. 분석하니까 단서가 대부분 어디 있다 돼? 어디 있다 그랬어. 사실 그걸 아는 것도 큰 힘이 되죠. 많이 안 헤매게 된단 말이야. 첫 번째 문제의 단서는 첫 번째 지문에 거의 다 있다 그랬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
연계 문제로 첫 번째 지문과 다른 지문이 연계되는 경우지. 그래도 어차피 첫 번째 지문에 단서 있는 거잖아. 맞지? 그렇지. 자, 그래서 질문이 이거였다? 특정 사람이었어. 차이 씨에 대해서 만든 것은 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지. 첫 번째 지문이 단락이 4개가 있었거든. 조금하지만 이렇게 4개가 있었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이 씨를 찾아갔어. 찾아간 부분이 어디냐면 3번째 단락에 사람 이름이 딱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거였어요. 입찰 서류를 이 사람한테 제출해라. 그럼 봐라, 나 분명히 얘기했다. 사람이 파트 7 문제를 풀 때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어떤 단어를, 핵심 단어를 가지고 그걸 찾아갔다? 그러면 그 단어가 있는 부분의 단서가, 정답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한테 서류를 제출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보기를 보니까 그 보기에 그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면 바로 이게 연결됐던 부분이 차이 씨가 어디냐면 칼슨 호텔도 이것도 고유명사니까 확실하게 대문자처럼 보이잖아요. 칼슨 호텔에 이 사람이 나오니까 칼슨 호텔이 바로 보이는 위까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슨 호텔의 15층, 15층이 아니라 5층이었어요. 5th였어요. 15이 아니고. 네, 그래서 5th, 5층에서 개최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를 연결해가지고 뭔가 호텔 5층에 사무실이 있다, 이걸 정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 호텔 5층은 뭐가 있어? 호텔 5층은 미팅이 열리는 장소일 뿐이야. 그치? 근데 요 문장에서, 제가 처음 읽은 문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랑 요게 연결되면서 딱 뭔가가 섞여가지고 얘를 정답으로 하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연결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사무실이 5층에 있다고 말한 건 아니었거든. 그치? 근데 그럴 때 뭐라 그랬어? 주변으로 확장하라 그랬어. 그 바로 밑에 단락에 이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이 나와요. 차이 씨가 또 나와요. 그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겠지? 약간 생소한 단어긴 했는데 특정 공간의 drawings, 도면하고 measurements, 치수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뭐야? 결국 차이 씨가 요것들을 보내준다라는 거잖아. 연락을 하면. 따라서 제공을 materials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거? 응? drawиngs하고 measurement가 materials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보내주는 것을 맡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답이 그래서 요거였어요. 알겠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린 거냐면 단순히 패러프레이즈만 보여주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이 오답을 선택하는 그 패턴이 상당히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보이는 부분만 제발 읽지 말고 거기를 딱 읽었는데 답이 없어. 그럼 뭔가 내가 해석을 잘못했겠지. 어떻게든 여기 답이 있겠지 하지 말고 좀 더 확장해서 다시 한번 다른 단락을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고 싶어요. 알겠지? 그리고 뭐라고 트리플의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지문에 있다고. 알겠습니까? 오키도키도키도.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동의어 보겠습니다. 동의어 얘 빼고는 간단했어. 이거 패스했지? go through. 뭐 스테이션을 지나가는 노선들 이거 run 패스고 그다음에 right 옳다도 되지만 적절한 그래서 suitable 되는 거고요. 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았어? 근데 질문이 많이 없더라 게시판에. 응? 이게 좀 어렵지 않았어요? Be transported to 이 말 해주고 싶어요. 자, be transported to라는 말이 정확하게 imagine that you are in 이라는 말하고 정확하게 같은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도 토익이 출제한다라는 건데 보통 한 단어로 보기가 나오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러 구처럼 나오는 동의어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런 문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 푸는 방법이 뭐냐면 속어야. 속어법이야. 내가 문맥을 봤었을 때 보기 4개가 뭔가 딱 클릭되진 않아도 정답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도 오답은 확실히 보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제끼다 보면은 그래도 얘가 말이 될 것은 같은 100%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걸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로 옮겨지게 될 거다라는 것은 당신이 마치 그런 나라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상태가 될 거다가 돼서 정답이 imagine that you are in이었어요. 제가 바로 뒷자리에 원어민이 시험을 봐서요. 그래서
제가 아는 원어민이어가지고 시험을 마치자마자 원어민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뭔가 좀 특이하다. 그렇게 쏙 답이 찾아지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원어민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당연히 실망할 필요는 없지. 원어민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총평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는 제대로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거고 또 시험에 나오는 거 중심으로 그다음에 제가 트렌드 요즘에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기억해서 공부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앞으로 나온다고 말하는 건 꼭 나오니까 제발 적중 특강 문제 풀고 시험장에 가세요. 알겠죠? 좋아요. 저는 그러면 또 강의 시간에 그대로 뵙겠습니다. 토익 끝날 때까지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